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보고이기도 하다. 국보 38건, 보물 141건 등 645건의 문화재가 국립공원에 있다. 사람의 지혜와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가 이곳에서 하나가 된다. 무심한 듯 보이는 자연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로 가득하다. 인기척이 뜸한 틈을 타 어미새가 다리 밑으로 날아들었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는 대솔새 둥지가 있었다. 이번엔 아빠새가 먹이를 물고 대기 중이다. 둥지로 가려다 사람이 오자 잠시 멈춘다. 돌아보면 우리 곁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야생의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둥지 속에선 새끼 6마리가 살아가고 있다. 커갈수록 이 작은 둥지는 점점 비좁아진다. 나무 구루터기 아래 또 하나의 둥지가 있다. 그리고 이곳의 풍경은 더욱 놀랍다. 어미 대솔새가 먹이는 새끼는 자신의 새끼가 아닌 벙어리 뻐꾸기 새끼다. 제작진은 벙어리 뻐꾸기의 탕난 모습을 포착했다. 벙어리 뻐꾸기가 대솔새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고 육아까지 대솔새에게 맡긴 것이다. 붉은 입을 더 크게 벌린 채 몸을 떨며 가짜 어미를 자극하는 새끼 벙어리 뻐꾸기가 둥지를 독차지했다. 윗부리 안쪽에 까만 선이 특징인 벙어리 뻐꾸기의 탕란이 촬영된 적은 지금껏 없었다.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간 진짜 어미를 대신해 어미 노릇을 하는 대솔새 부부. 자기들보다 큰 덩치로 새끼 5-6마리가 먹을 양을 혼자 먹어치우는 업둥이 때문에 쉴 틈이 없다. 탕란하는 새는 남의 둥지에 자손을 위탁하고 탕란당하는 숙주새는 남의 새끼를 자신의 후손인 양 키워낸다. 이것이 이들의 운명이다. 산솔새 가족이 이소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활보하는 새끼들이. 어미는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곳은 국립공원.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땅이다. 태어난 지 2주 만에 둥지를 떠난 새끼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짧은 며칠이지만 어미와 함께 비행 연습도 하고 먹이 사냥 기술도 익혀야 한다. 어미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모두가 무사히 숲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고 다독이며 가르친다. 새든 사람이든 어미는 제 새끼들 먹이느라 분주하다.
세상사를 배우느라 피곤한 아기 새들.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이곳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사라져가는 해안 사고가 이곳에는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슬이 마르면 나타나는 녀석이 있다. 표범 장지뱀이다. 태양 아래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이다. 온몸에 표범처럼 얼룩무늬 반점이 있어 표범 장지뱀이라 불린다.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활동 공간이 겹치다 보니 작은 충돌이 생기곤 한다. 먹이가 포착됐다. 어린 사막이다. 움직임에 민감한 녀석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단숨에 달려들어 꿀꺽. 곤충이나 거미 등 몸집 작은 절지동물을 잡아먹는다. 모래에서 태어나 모래에 몸을 부비며 살아가는 표범장지뱀. 모래는 녀석들 서식지의 제1조건이다. 앞발로 파고 뒷발로 밀어내며 들어가 모래 속에서 자고 또 쉰다. 파고들기에 적당한 모래. 이곳이 멸종위기에 처한 표범장지뱀의 최대 서식지가 된 이유다. 먹이 사냥이 시작됐다. 이번엔 집게벌레다. 한 입에 꿀꺽해야 하는데 이번엔 뭔가 좀 이상하다. 먹이를 잘못 골랐다. 집게벌레한테선 쓰고 신맛이나 삼킬 수가 없다. 먹을 수 없는 모기는 포기다. 구사일생. 운은 좋았지만 집게벌레에겐 힘겨운 하루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해안 사고의 주인공이 위태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선 강원대학교 연구진이 표범 장지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카메라 있으십니까? 산란 시기인 7, 8월에는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컷을 대상으로 산란 위치, 깊이, 알의 개수 등 산란 습성을 연구했다. 암컷은 대개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았다. 표범 장지뱀의 산란 연구를 위한 실험장.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러 올라 커진 알이 부화하는 기간은 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섭씨 30도씨에선 약 35일 만에 유생이 나온다. 자연 상태 모래라면 42일 만에 새끼를 볼 수 있다. 모래 속에서 태어나 모래를 뚫고 세상과 만나는 표범 장지뱀의 새끼들.
올여름 모래 위에 사냥꾼들이 늘어났다. 개체군 구조, 연령, DNA 샘플 채취 등 표범 장지뱀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연구진이 추적 연구할 대상에게 발신기를 달았다. 발신 장치의 총 무게는 0.35g. 표범 장지뱀의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이다. 총 22마리의 추적 장치가 부착되었다. 그림자지. 다시 만난 모래가 반가운지 녀석은 모래부터 파고든다. 메뚜기다. 정주영 사냥꾼인 표범 장지뱀은 지키고 서 있다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날쌔게 달려든다. 먹이 사냥에 성공하면 우선 입으로 곤충의 턱 부분을 깬다. 그리고는 천천히 삼킨다. 발신기를 달고 해안사구로 돌아간 표범 장지뱀.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표범 장지뱀이 알을 어디에 놓는지, 겨울 잠은 어디에서 자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표범 장지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줄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를 알게 되면 만일에 표범 장지뱀의 알 낳을 장소가 부족해서 얘들이 문제가 있다면 알 낳을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겨울잠을 장소가 부족하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표범 장지뱀은 완전하게 독립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좁은 범위 안에서 밀집하여 서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정확한 생태를 지금도 추적하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는 야생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이 어테뉴에이션 오늘 하게 되면 송화가루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온 산에 퍼지는 5월. 설악산에 봄이 찾아왔다. 올 초 폭설에 고립돼 구조됐던 사냥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구조했던 야생 사냥에게 처음으로 무선 추적 장치를 달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녀석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사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생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권, 생태, 서식지 내에서의 활동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열쇠가 될 것이다. 사냥 방사는 구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놓아주게 된다. 야생 사냥을 구조해서 돌본 것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 이제 설악산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사냥뿐만이 아닌 그 멸종위기에 처한 그 동물들의 원종 확보입니다. 원종을 확보한다는 거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대상 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뒤로 포지션을 찾으셔가지고 제일 몇 해 전 오락산 국립공원에서 방사한 사냥 중 일부가 문경세제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백두대 간의 사냥 생태축 회복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즈음 지리산에선 올해 새끼를 낳은 18번 반달가슴곰 추적이 한창이다. 녀석들의 특별 영양식, 개미를 잡아먹은 흔적이다. 한참 만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조리대에 숨어 볼 수가 없다. 더 접근했다간 녀석이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야생에서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를 찾았다. 새끼곰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을 만큼 새끼는 건강하게 자랐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 육안으로 개체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남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뭐 건강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지리산엔 그동안 방사했던 29마리 중 14마리가 야생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낳은 새끼 2마리도 건강하게 지낸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더디지만 한 걸음씩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15번 개체가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을 벗어나서 도로 그리고 엄천강을 건너서 법화산까지 넘어간 경우가 2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 뭐 이동 통로만 잘 된다면은 덕유산을 거쳐서 백두대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여기 또 다른 생명의 복원을 꿈꾸는 현장이 있다. 무인 센서 카메라라고 저희가 이제 야생 동물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이나 아니면 흔적이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체를 확인하려고 쓰는 장비거든요. 반달가슴곰과 사냥에 이어 멸종 위기종 증식 대상의 하나는 붉은 여우다.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 어떤 서식 조건을 갖고 있는지 또한 과거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해봄으로 해서 향후에 여우 복원을 시도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풀어주는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이제 사전 조사로 그 지역에 이제 먹이 밀도라든지 어떤 종이 서식하는지 또 어떤 경쟁 종이 있는지 등등 이제 그런 걸 지금 파악하는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1960, 70년대 쥐잡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때 쥐약에 노출된 쥐를 잡아먹으면서 사라져버린 붉은 여우. 포식자가 사라진 야생에는 쥐가 너무나 많아졌다. 청설모의 흔적, 뽑힌 너구리의 털까지 모두가 복원을 위한 귀중한 정보들이다. 그 주위에 혹시 먹힌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썩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요. 붉은 여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작은 설치류를 조사하기 위해 트랩을 놓았다. 트랩에 걸린 쥐들이 밤새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솜을 한 조각 넣어준다.
21세기는 생물 다양성이 국가의 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이다. 그러니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보호는 무너진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첫 단추이자 다양한 생물군을 형성해가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백두대간 내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냥 복원을 통해서 사냥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의 복원, 즉 야생동물을 살리기 운동이죠.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동물들을 살림으로써 건강한 생태계, 이 생태계가 건강해짐으로써 동식물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죠. 다음 날 아침, 전날 설치해놓은 트랩을 확인했다. 붉은 요의 먹이가 될 작은 설치류들은 어렵지 않게 포획할 수 있었다. 그러네. 무인 카메라에는 다람쥐,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를 비롯해 멧돼지, 고라니, 노루 같은 중대형 크기의 동물들까지 다양하게 확인됐다. 족제비. 머지않아 저 깊은 산을 뛰어다니게 될 붉은 여우를 상상해본다. 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억겁이라면 사라지는 건 찰나다. 야생동물을 멸종으로 몰아간 위험한 질주가 지금 이곳에선 생명복원의 길로 선회하고 있다. 사람의 희생과 땀방울이 일궈낸 작은 기적, 국립공원의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